이혼 확정 8개월 후 그 사람은 인플루언서와 재혼했어요. 저는 조용히 전 시누이의 횡령 증거를 감사팀에 넘겼죠.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90일 통해 전화가 걸려왔어요. 연봉 6억짜리 전무이사를 네가 뭔데 고발해. 저는 박지우예요. 메디케어 솔루션즈의 최고 재무책임자 CFO죠. 그날은 제가 김민호와의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지 정확히 8개월 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우 씨, 혹시 들었어요? 김민호 이사가 재혼했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괜찮아요. 왜요? 전 남인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사실 저는 김민호가 이다희라는 인플루언서와 언제 결혼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부터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1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메디케어 솔루션즈의 CFO로서 분기별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던 중이었죠. 김민호는 당시 마케팅 이사였어요. 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거래처 미팅이라고 올린 지출 내역이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금액은 80만 원. 저는 그날의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김민호가 말한 거래처 미팅은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호텔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 객실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패턴이 보였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거래처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지출이 발생했어요.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정도였죠. 6개월이면 1,800만 원. 저는 회계사 출신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당장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SNS 활동 패턴. 모든 걸 엑셀 파일로 정리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조용히 이혼을 제안했어요. 김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정리해둔 파일을 그의 앞에 펼쳤어요. A4 용지 37장. 모든 증거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김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우야, 이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협의 이혼 서류예요. 재산 분할 제안서도 함께 있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끝낸 상태였어요. 메디케어 솔루션즈의 지분은 제가 60% 김민호가 40%였어요. 회사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세운 거였거든요. 김민호는 결혼 후에 마케팅 이사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김민호의 40% 지분 중 절반인 20%를 제가 사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시장 가격보다 10% 높게요. 회사는 계속 다니셔도 돼요. 하지만 이사직함은 유지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일반 직원으로 전환하시든지 퇴사하시든지 선택하세요. 김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다희 씨하고 계속 만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당신 선택이니까.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이혼 후에는 저와 당신은 완전히 남이에요. 회사 일 외에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을 거예요. 이혼 절차는 6개월이 걸렸어요. 한국 법에서는 협의 이혼도 최소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재산 분할 문제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죠. 그 6개월 동안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공동 명의로 된 계좌를 전부 정리했어요. 김민호의 이름이 들어간 보증보험을 해지했죠.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의 공동 명의를 삭제했어요.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정지시켰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보통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데. 저는 CFO예요. 리스크 관리가 제 전문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김민호는 이미 한 달 전에 퇴사했어요. 새로운 마케팅 회사로 이직했다고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생각만 들었죠. 이혼 확정 3주 후 김민호의 여동생 김수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언니, 아니 지우 씨. 수진은 제 책상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수진은 메디케어 솔루션즈의 고객관계 관리팀 전무이사였어요. 연봉 6억 원을 받는 고위 임원이었죠. 다름이 아니라 오빠 일로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김민호 씨 얘기라면 들을 필요이 없어요. 이미 남인데. 그래도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거슬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예정이요. 수진 씨, 제가 CFO로서 하는 말인데 여기는 회사예요. 사적인 대화는 업무 시간 외에 해주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우 씨가 그렇게 차갑게 나오시니까 오빠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주시겠어요. 오후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사무실을 나갔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정기 내부 감사를 시작했어요. 메디케어 솔루션즈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내부 감사를 진행해요. CFO인 제가 직접 주도하는 업무죠. 이번에는 특별히 고객관계 관리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관리하는 팀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고객 계약서 문제였어요. 한 병원과 맺은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표준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왜 특별 조항이 추가된 거죠? 저는 담당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건 수진 전무님이 직접 승인하신 건데요. 고객사가 요청해서 추가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객사에 직접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솔루션즈 CFO 박지우입니다. 작년에 맺으신 계약건 때문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계약서에 추가된 특별 조항이 귀사의 요청이었나요? 특별 조항이요? 저희는 표준 계약서로 했는데요. 특별히 요청한 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른 계약서들을 더 확인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직접 관리한 계약서 15건 중 9건에서 특별 조항이 추가돼 있었어요. 내용은 비슷했죠. 추가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이라는 항목이었어요. 한 건당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였죠. 저는 회계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이 실제로 어디로 지급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3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은 실제로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어요. 대신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이름의 업체로 지급됐죠. 저는 그 업체를 조사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니 1인 기업이었어요. 대표자 이름은 강민수. 수진의 남편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지난 2년간 수진이 관리한 계약 중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로 지급된 금액을 전부 합산했어요. 총액은 8억 2천만 원.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감사팀장을 불렀어요. 이 자료 보세요. 내일 아침 이사회에 보고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저는 정리한 자료를 이사진 앞에 펼쳤어요. 김수진 전무의 업무를 감사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저는 발견한 모든 증거를 설명했어요. 허위 계약 횡령 혐의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 이사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정도면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CFO로서 제안합니다. 김수진 전무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검찰의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의는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수진은 그날 오후 직위 해제됐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인사팀에서 공식 통보를 했죠. 김수진 전무님, 내부감사 결과 중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즉시 직위 해제되며 출근 정지 처분입니다.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8시 43분. 제 휴대폰에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강미숙. 김민호와 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8시 47분 두 번째 전화. 8시 52분 세 번째 전화. 저는 계속 받지 않았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박지우 씨,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장 전화 받으세요. 이혼했어도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번호로 계속 걸려왔죠. 김민호 수진의 남편 친척들. 밤새도록 91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모두 받지 않았어요. 대신 와인을 한 잔 따라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미숙 씨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박지우 씨 만나러 왔어요. 1층 로비에서 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인사팀장에게 지시했어요. 방문객 출입을 통제해 주세요.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이 미숙 씨를 정중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로비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죠. 박지우 나와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미숙 씨는 30분 정도 더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떠났죠. 오후에 이사회에서 추가 회의가 있었어요. CFO님, 김수진 전무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업무상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수요? 2년간 8억 원이 실수인가요? 계약서 조작, 허위업체 설립 남편 명의로 금액 수령. 이게 실수로 보이시나요? 저는 차갑게 반문했어요. 물론 아닙니다. 검찰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에 대한 형사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어요. 같은 시각 김민호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야, 수진일 때문에 연락한다. 제발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저는 답장했어요. 김민호 씨, 첫째,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둘째, 이건 회사 문제입니다. 개인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셋째, 다시는 사적인 연락하지 마세요. 업무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차단. 그리고 이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어요. 먼저 계약서 승인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앞으로 모든 계약서는 3단계 승인을 거칩니다. 1차 담당자, 2차 팀장, 3차 CFO. 특별 조항이 들어가는 계약은 반드시 제가 직접 검토합니다. 직원들에게 교육도 진행했어요.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전 직원 대상 강의를 했죠. 여러분, 회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견제와 균형,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팀을 재구성했어요. 수진의 업무를 3명의 팀장에게 분산시켰죠. 앞으로는 한 사람이 계약 전 과정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투명성이 최우선입니다. 변화는 빨랐어요. 직원들이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점 시스템에 적응했죠. 대표님, 사실 전에는 수진 전무님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이제는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 오히려 편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편 김민호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이다희와의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왔죠. 화려한 드레스 고급 호텔, 행복한 미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조용히 창을 닫았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이다희는 인플루언서였어요. 팔로워 50만 명을 가진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전문가였죠. 매일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결혼 첫 달, 이다희의 SNS는 더 화려해졌어요. 신혼 쇼핑 하울, 오늘 산 것들 공개합니다. 영상에는 명품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남편이 사주는 건 다 받아야죠. 사랑의 증표니까요. 이다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김민호의 동료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 씨, 민호 씨,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요? 왜요? 아내분이 쓰시는 돈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쓴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김민호 씨 문제예요. 저랑은 상관없고요. 3개월 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강미숙 씨는 새 며느리 이다희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다희야, 명절에 우리 집 올 수 있지? 어머니, 죄송한데 저 그날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 명절인데. 제 친정에서 모임이 있어요. 내년에 갈게요. 이다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민호야 며느리가 시댁에 명절 인사를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엄마 다희가 원래 자유로운 성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예의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 미숙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명절 당일 이다희는 친정 가족들과 제주도로 휴가를 갔어요. 비용은 전부 김민호의 카드였죠. 4박 5일 리조트 숙박
렌터카 고급 레스토랑. 총 비용은 700만 원이 넘었어요. 김민호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한숨을 쉬었죠. 같은 시각 강미숙 씨는 동네 슈퍼 앞에서 지인들을 만났어요. 아니, 명절에 새 며느리는 안 왔어요. 바빠서 못 왔대요. 미숙 씨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근데 전 며느리는 맨날 왔었잖아요. 박지우 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은 명절마다 빠짐없이 왔었죠. 음식도 직접 만들어 오고. 미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예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박지우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전 갈비찜,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왔죠. 어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는 당연하게 받았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챙겨줬어요. 통장으로 50만 원씩 꼬박꼬박. 어머니 용돈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숙 씨는 그 돈을 받으며 생각했었어요.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네. 하지만 고마워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지우야, 이번 달에 수진이가 좀 급한 데가 있다는데 30만 원만 더 보내줄 수 있을까? 박지우는 묻지도 않고 보내줬어요. 그게 2년 동안 계속됐었죠. 이제 와서 계산해보니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미숙 씨는 갑자기 그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때 지우가 참 효자였는데 미숙 씨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다른 말을 했죠. 그래도 박지우 씨가 우리 딸 회사에서 잘랐잖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한편 수지는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횡령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었죠. 수지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유죄 피하기 힘듭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합의요, 박지우한테요. 회사와요. 8억 원을 전액 배상하고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8억이 어디 있어요? 수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실제로 그 돈은 이미 다 쓴 상태였어요. 남편과 함께 고급 아파트를 사고 수입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녔었죠. 전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요.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수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이력서 보니까 메디케어 솔루션즈 전무이사셨네요. 퇴사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개인 사정으로. 혹시 횡령 사건 그거 맞죠? 뉴스에 나왔던데요.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어요.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죠. 2개월 후 수지는 겨우 작은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했어요. 직급은 일반 과장, 연봉은 2억,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첫 출근 날 수지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다니. 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박지우 탓이라고 생각했죠. 박지우만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잘 살았을 텐데. 자기 잘못은 보지 않았어요. 그저 원망만 했죠. 6개월이 지났어요. 김민호의 생활도 점점 피폐해졌어요. 이다희의 소비는 계속됐거든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3천만 원이야.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왜요? 당신이 벌면 되잖아요. 내가 벌어도 한계가 있어. 저축도 해야 하고. 저축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우리 신혼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다희는 전혀 양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요구했죠. 그리고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인데 가족들이랑 호텔 뷔페 가려고요. 예약했어요. 또 지난달에도 친정 식사 대접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우리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김민호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다희는 시댁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다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뵙고 가자. 생신이야. 싫어요. 피곤해요. 생신인데 어떻게 안 가? 당신 혼자 가요. 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김민호는 혼자 친정에 갔어요. 미숙 씨는 아들만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며느리는 바쁘대요. 바쁘긴 뭐가 바빠. 놀기 바쁘지. 미숙 씨는 SNS로 이다희의 일상을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생신도 안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엄마 요즘 세대는 다 그래요. 요즘 세대 박지우는 안 그랬는데. 미숙 씨는 또 박지우를 떠올렸어요. 생신 때마다 선물을 챙겨줬던 것 병원 갈 때, 운전해준 것, 명절 음식 준비한 것.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며느리 역할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비교가 됐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그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박지우가 우리 수진이 자른 건 잘못이지. 여전히 박지우를 원망했어요. 자기 합리화였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메디케어 솔루션즈에서 CEO로 승진했어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죠. 박지우 씨 F5님, 지난 1년간 회사를 안정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CEO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EO가 된 첫날, 저는 전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회사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평가받고 원칙으로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같은 날 수지는 새 회사에서 또 실수를 했어요. 고객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거였죠. 김 과장, 이거 확인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메디케어 솔루션즈에서는 이렇게 일했어요.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요. 팀장의 질책이 이어졌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메디케어에서는 이런 실수를 해도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수정해 줬었어요. 박지우가 뒤에서 확인해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3개월 후 수지는 결국 그 회사도 그만뒀어요. 적성에 안 맞아요. 수지는 변명했지만 사실은 해고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수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죠. 진격,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금 8억 2천만 원. 판결이 나왔어요. 수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갚을 수 없었어요. 결국 수지는 집을 팔아야 했죠. 그리고 미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지우를 너무 몰랐어.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집안을 위해 해줬는데. 미숙 씨는 이제야 후회했어요. 하지만 늦었죠. 어느 날 미숙 씨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우야. 아니, 지우씨. 나 미숙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 씨 사과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좋은 기억으로만 남겨요. 지우야, 건강하세요.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살았고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결과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었죠. CEO로서 독립된 여성으로서.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해외 의료기기 회사의 아시아 지사장이었죠. 박지우 대표님, 제안서 검토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십 기대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복수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시스템이 했다. 나는 그저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으로 복수하는 것과 시스템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